여러분, 과연 내추럴로 벌크업 진짜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근육량을 폭발적으로 늘리려면 벌크업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주로 체격을 빠르게 키우고 싶다거나 마른 체형에서 듬직한 체형으로 급격하게 변화를 원하시는 초심자분들이 이 벌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곤 하시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벌크업 무리가 너무 귀가 닳도록 익숙하게 들어서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도대체 폭발적인 근육 성장을 위해 어떻게 얼마만큼 운동해야 하는지 또 얼만큼 먹어야 하는지 감이 없기 때문에 운동은 대충 하고 햄버거나 피자 같은 고칼로리 음식을 무작정 먹어대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벌크업은커녕 살컵이라도 되면 좋겠는데 그냥 근육은 밋밋한 상태로 체지방 덩어리 돼지가 되어버리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연적인 상태로 운동을 하니까 유튜브나 인터넷상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벌크업 전략이 나한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8년 넘게 내추럴로 매년 대회를 뛰고 있는 제가 과연 벌크업 기간에 실제로 어떻게 운동을 하고 어떻게 먹는지 낱낱이 공개하려고 합니다. 저의 운동 라이프를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벌크업 팁과 노하우 알려드릴 테니까요. 벌크업에 대해서 아직도 감을 못 잡아서 이렇게 저렇게 시행착오로 겪는 분들은 이번 영상을 보고 나면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벌크업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벌크업을 할 때 먹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먹어대거나 한두 끼에 모든 영양소를 다 때려 넣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는 엄청 힘들고 벌크는 그냥 대충 많이 먹고 살찌면 된다는 생각인데요. 벌크도 생각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루 종일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텀을 두고 차곡차곡 식사를 해줘서 아나볼릭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에너지를 계속 공급하는 상태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상처 입은 근육이 시간에 걸쳐 회복하면서 근육 성장을 하니까요.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4끼에서 5끼로 나눠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일을 하는 사람들, 바쁜 사람들에게는 운동을 하는 것도 힘들지만 식단을 챙기는 것이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해결책이 바로 보충제예요. 중간중간 바나나나 미숫가루 같이 섭취하기 편한 탄수화물과 단백질 보충제를 섞어 드시거나 MRP라고 하는 식사 대용 보충제가 있거든요. 이것을 섭취해 주신다면 쉽게 하루 열량을 채우면서 끼니를 억지로 먹기 힘들 때 가볍게 섭취하실 수 있어요. 혹시 유당불내증이 있어서 걱정되신 분들은 WPI라는 종류의 단백질 보충제를 추천해 드릴게요. 자, 그럼 저의 벌크업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프로틴 라떼를 섭취합니다. 가장 먼저 프로틴 라떼를 섭취하는 이유는 자는 동안 오랜 공복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다시 에너지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도 있고, 아침마다 잠을 깨려고 커피를 마시는데 빈속에 아메리카노를 마시면 위가 상해서 섞어 마시면 아주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바쁜 일이 있을 때도 있고 모든 끼니를 자연식으로 섭취해서 단백질을 보충하는 것은 부담이 있기 때문이에요. 일하러 가기 전 아침으로 햇반 210g과 단백질 150g 그리고 아몬드 20알 그리고 김을 섭취합니다. 저는 보통 생닭가슴살과 햇반같이 영양성분이 확실한 식품들을 섭취하는 걸 선호하는데요. 이런 제품들을 섭취해야 어플을 이용해서 정확한 칼로리와 영양성분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 2-3시간 전에 이렇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여 운동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영양 보충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벌크업 하고 싶어서 끼니마다 밥을 억지로 우겨 넣었는데도 안 쳐서 포기하셨다고요? 그 이유가 대체 뭘까요? 솔직히 말하면 운동을 강도 있게 해주지 않고 밥만 먹어대니까 당연히 밥도 잘 안 들어가고 몸무게도 오르지 않는 겁니다. 근육에 많은 데미지를 줘야 회복하기 위해서 영양분이 당연히 땡기는 거고 근육량이 늘면서 몸무게도 늘게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생각과 다르게 벌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통 가슴, 팔, 등, 어깨, 하체 이렇게 3분할로 나눠서 하루에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정도로 큰 부위는 웜업 세트를 제외하고 15세트에서 18세트, 팔 운동은 9세트에서 12세트, 어깨 운동은 12세트에서 14세트로 주에 6일 운동을 진행하고 있어요. 또한 반복수는 계획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메인 운동에서 3회에서 6회 중량을 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근데 아마 영상을 보는 분들이 초심자분들이나 일반인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반복수를 따라하시면 자극이 빠지거나 부상 위험이 있으니까요. 수준에 맞춰서 무분할 혹은 2분할에서 4분할로 조정하시면서 10회 할 수 있는 중량을 점차 높여나가는 방법을 추천해 드릴게요. 그리고 오랜 경험상 초심자일수록 오히려 무게보다는 자극에 신경을 더 쓰시면 효과적인 벌크업 방법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운동 후 똥폼은 국룰이죠. 비시즌이라 체지방이 많아 쉐입은 잘 안 살지만 똥폼은 참을 수 없더라고요. 키와 몸무게에 대해서 자주 물어보시는데 현재 177에 84kg입니다. 근데 벌크업 할 때 유산소는 아예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경험상 일주일에 2, 3회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가볍게 걸으면 대사를 끌어올리고 몸과 멘탈 회복에도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운동 강도를 낼 때 몸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 오는 스트레스도 크거든요. 여러분도 헬스장 오고 가는 길 대중교통 타지 말고 한번 걸어보시면 벌크업을 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벌크업 기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게요. 넉넉하게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잡아보세요. 너무 짧으면 체중을 늘리고 중량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겠죠. 하지만 처음부터 열정이 너무 강하면 장단컨대 일주일도 못 가서 포기하고 싶을 거예요. 식단과 운동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벌크업의 완성은 본인의 열정을 조절하는 것이에요. 지속 가능한 운동과 식단을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차 운동 강도와 시간을 늘려가라고 꼭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운동 직후에는 프로틴을 섭취합니다. 운동 직후 섭취 효과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지만 저는 가급적 챙기려고 하는 편입니다. 바로 식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해 주어도 괜찮은데요. 또한 아직 초심자라 운동 강도가 높지 않은 분들은 프로틴을 챙겨 드시지 않고 일반식만 잘 챙겨 드시면서 운동만 열심히 해도 근성장 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운동 후에 먹는 식사입니다. 햇반 420g과 닭가슴살 100g만 먹습니다. 근력 운동할 때 몸에 저장된 탄수화물을 이용한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특히 운동 후에는 탄수화물 저장, 즉 글리코겐의 저장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꼭 몸무게의 1.6배 정도의 순탄수화물을 섭취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잘 저장해둬야 다음날도 운동을 제대로 해줄 수 있겠죠? 단백질은 아까 운동 후에 보충제로 섭취했기 때문에 다른 끼니보다 양을 줄여서 100g만 섭취해주고요. 근데 왜 아몬드 같은 지방을 섭취 안하고 이것만 먹냐면요, 운동 직후에는 빠른 에너지 보충을 하기 위해서 소화를 느리게 하는 영양소는 가급적 빼고 먹습니다. 아니 근데 맨날 이렇게 클린한 음식만 먹다 보면 왜 면치기 땡기잖아요. 당연히 저도 그런 날이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사람인데.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인데요. 이럴 때는 영양 성분이 깔끔한 겉면을 사서 자주 먹는 편이고, 혹시나 과도하게 못된 음식을 먹게 되었을 때는 다음날 칼로리를 조금 더 조절해 주거나 유산소를 타서 어느 정도 맞춰주는 편입니다. 완전 꿀팁이죠. 오늘은 시간상 4끼밖에 식사를 못한 날이라 탄수화물을 몰아서 먹었지만 평소에는 운동 직후 말고는 매끼 순탄수화물 100g 이하로 섭취해주고 있어요. 그래야 불필요한 지방이 끼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 벌크업 기간에는 보통 3000칼로리에서 3600칼로리까지 그날의 활동량과 저의 비시즌 전략에 맞춰서 영양 비율에 변화를 주면서 섭취하고 있어요. 한 달에 2-3kg, 일주일에는 0.5kg 정도 증량 목표를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빠르게 몸무게가 올라가면 근육량보다 지방이 더 많이 찌게 돼서 살컵이 될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그리고 몸무게를 올리더라도 체지방이 15%는 넘어가지 않도록 칼로리를 조절해서라도 유지하려고 합니다. 15%가 넘으면 여성 호르몬 분비도 많아지고 컨디션도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 않아요. 여러분이 칼로리를 설정하실 때 운동 시간과 강도 그리고 생활 패턴에 따라서 활동량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플로 칼로리를 추적해서 자신의 유지 칼로리를 찾고 100칼로리에서 200칼로리씩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간을 한번 봐보세요. 오늘 보여드린 현재 저의 벌크업 프로그램을 참고하셔서 점차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다 자신에게 최적화된 운동과 영양 프로그램으로 체계적인 벌크업을 원하신다면 제가 직접 매월 1회씩 오프라인 코칭을 병행하면서 디테일하게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는 온라인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합리적인 비용으로 몸 제대로 한번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꼭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브이로그 형식으로 저의 식단과 운동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쉽게 적용하실 수 있는 벌크업 팁과 노하우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영상에서 섭취한 식단의 각 영양소별 그람수와 칼로리
칼로리를 정리해봤고요. 여러분들의 활동량, 운동량, 그리고 유지 칼로리 등을 잘 고려하시고 상황과 환경에 맞게 조정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해드릴게요. 오랫동안 직간접적으로 경험해본 바로는 내추럴로 벌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식단보다 운동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먹는 것보다도 꼭 운동을 강도 있게 잘 하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꼭 댓글 부탁드릴게요. 반응이 좋다면 제가 다음에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비시즌 각 부위별 실제 운동 루틴에 대한 컨텐츠를 만들어서 제 꿀팁과 노하우 또 아낌없이 전해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